그 어떠한 속성이 정해져 버리면 그건 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발위정이거든요. 이것은 생각의 시초거든요. 바로 이 정자는 항상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는 초발위정 그러거든요. 처음 발생한 것은 정이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발생 단계는 팽창의 단계죠. 이게.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는 중간 단계인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각의 시초로부터 생각의 종을 가져온다면 시종의 개념을 귀신으로 잡으면 시가 양의 속성이고 마무리가 젖은 것은 음의 속성이 있죠. 자, 그러한 시종의 개념으로 음양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자,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한 생각만 그 생각에서만 음양에 시작하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사 하나의 이 사건에도 그러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선벌악 그러지 않습니까? 상선벌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인간의 일이지만 선한 사람 상 주는 벌다고 악한 사람 벌 주는 일하고가 다르죠. 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음양의 속성이 성질로 분류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하면 양을 주려고 시작하는 단계하고 상을, 그러니까 상을 주려고 시작하는 것하고 상을 이미 줘버린 것하고 하면 그건 시종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것은 양의 속성 속에서도 시작은 양의 양이 되는 것이고 마무리는 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로 음양의 속성을 나눠보면 그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이나 해당되지 않은 것이 없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음양의 그 개념의 속성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분도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아마 인설도가 저희가 1시간 갖고 강의할 그것이 좀 넘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어지린자 논어에서 수없이 봐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이라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단순하다면 왜 논어에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인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전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이렇게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기로 말하는 복잡한 것인데,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한제구 있죠. 논어 9번째. 그럴 때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공자께서는 드물게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여기에서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가 리, 여명, 이 어조사 같은 거 빼버리면요, 리, 명, 인이잖아요. 이 리에 대해서, 이 명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말씀 드물게 하셨다 했어요. 자한제구에 그랬잖아요. 자는 하는 리, 여명, 여인 이러시다. 이 어조사 넣어가지고 리와 다문, 명과 인을 적게 말씀하셨다 이랬죠. 그런데 논어에서
인을 저렇게 말했습니까? 이거 공자께서 인 말씀하신 부분이 몇십 분 됩니다. 이걸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공자께서는 누누이 논어에서 말한 부분은 이 인의 본성이 되는 이 본체 자리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논어는 전부 다 인을 뭔 측면에서 말했느냐? 행인이에요. 인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인의 본성이 어느 데 있다고 본성자리 말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자, 여기에서 행인과 인지 본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인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현상 속에서 실천한 거죠. 바로 이 형이 하학적 세계에서 인을 말했지, 형이 사학적인 세계에서 인 말하는 부분 봤습니까? 이게 인의 본성에 대해서 말한 적 없습니다. 인의 본성이 어떤 거라는 말, 다시 말하면 후대에서 어질자 말할 때 애질이 사랑하는 이치다. 그 이치 자 붙여갖고 공자 말씀하시면 한마디라도 맞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 공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인자, 인의 본체적, 본성적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인을 본성 측면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실천하는 측면에서 모두 인자가 말했지, 인의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와 같이 공자 당시에는 형이 상학적 측면에서 인을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실천 속에서 형이 상학을 다루고 나간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송대에 오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우리는 을의 송대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인이라고 말하면 인의 본성적 측면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갔지, 공자가 주장했던 행인 쪽에는 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실천 쪽에는 약화가 되고, 바로 원리 개념에 대해서, 형이 상학적 원리 개념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됐죠. 이것이 공자의 원시유학이라고 하는 것과 송대 성리학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조선조로 넘어와서 어떤 폐단을 갖게 됩니까? 조선조의 문집에는 태계율곡 제자 밑으로 오면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좌우지간 긁었다 하면은 성리학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명 조식 선생님이 뭐랍니까? 태계 선생한테 비판한 글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자꾸 보이고 지금 이거 엄한 소리 할 때가 아닌데 그 인을 오늘 말해야 되니까, 뭐라는 거는 이 조식 남명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한 말씀이에요. 구당, 성명, 천리지 원하고, 입으로는 성품이 어떠느니 천명이 어떠느니 이런 성명 천리에 심오한 부분, 사이론자요. 입으로는 이렇게 참 아주 그야말로 대단한 진리를 말하면서, 그러면 입으로는 이렇게 고급인데 손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 손으로는 세소음대도 못한다고. 이 약자로 쓰면 세자가 이자니까요. 이래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이 세조운전한 게 소학 방법 아닙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막 최고의 공부를 말하면서 손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섭리학의 폐해를 지적한 점이에요. 벌써 퇴계 율곡 당시에도 이랬는데,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조선조 후기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조선조 후기에 내놓으면 간제 제자나 노사 제자나 문집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문집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제 제자 문집 보면 간제 제자 문집 봐갖고 거기에 뭐 안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그 간제 제자 아닙니다. 간제 제자 전부 다 문집 속에 뭐 나옵니까? 4글자. 성사심제. 그렇게 입으로 성사심제 하면서 실천적인 유학한 사람이, 아니 간제 제자만 말한 게 아니고 또 괜히 백제 엄한 욕했다가 욕도 호동인데 그 간제 제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조선조 후기의 말패예요. 그렇게 섭리하게 고매하면서 그러면 실천은 어땠느냐? 이게 그만큼 고차원적인 실천한 사람도 있지만 방금 조식 남명선생님 말했듯이 입으로는 섭리학 잘하지만 몸으로 섭리학 실천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공자는 하는리 여명 여인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사람의 본능짜리 말하는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실천하라고. 그게 그 자한에 나오는 그 어지린자 쓰인 새가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은 이 어지린자 논어가 온통 대백되어 있는 것이, 도배되어 있는 것이 어지린자인데 왜 자한제거에서 공자는 인자를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내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공자께서 드물게 말한 부분을 말하려고 보니까 저 역시도 할 말은 없어요. 말로는 이니 어쨌다 하지만 어디 내가 어디 실천한 사람입니까? 이게 남 욕하면서 내가 또 이런 말 하기도 나도 염치 없죠. 사실은 뭐 그래도 그냥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측면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에게 오기 이전에 인을 내려줄 수 있는 뿌리가 있겠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인이 내려오기 이전에 인간에 의해서 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인을 만들어준 원리가 있겠죠.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생물지심입니다. 하늘이 천지가 만물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으로 오면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천지 생물지심이라 해서 인의 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인을 사람 마음에 얻어와야 되겠죠. 그게 심리 속에서의 인이 어떻게 본체가 있고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얻은 인자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늘의 인 뜻도 고치랍니까? 하늘의 근본짝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거 타고난 것이지 이걸 우리가 뜻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면에서 하늘에 존재하는 인의 바탕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 본체로서의 이 부분은 선천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뭔 자리냐? 공자가 인을 행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은 인을 행한 것은 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여기의 글자에서는 체인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측면에서 인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 쪽에서 논어가 모두 인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인을 행하는 공부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인이란 본체가 무엇이고 본체를 낳아준 천리가 무엇이냐를 찾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구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주론. 이 태극도설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우주론. 이 우주의 원리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두 번째가 인성론이에요. 바로 인성론은 어떤 뜻이냐면 이 우주라는 이 원리 개념이 인간의 본성으로 왔을 때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느냐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론은 바로 우주론의 부분이에요. 또 전체가 되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이 실천론이에요. 이게 철학의 3단계예요. 이게 항상. 왜 우리는 우주와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집착하느냐.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우주론과 인성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자, 예를 들어봐요. 순자의 성악설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성악이라고 하는 데에서 성악설이 출발하고 그 결과는 법치주의로 나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성론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을 중시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이 상학적에 치우친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목표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성악설을 보시면 돼요.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라는 본성론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면 순자는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우주를 기계적인 천의 개념으로 보지 성리설에서 본 성선설에서 보는 진리의 개념체로 안 본 것이에요. 사계절이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는 현상 속에서만 보는 것이에요. 자, 현상 속에서 보면 우리 사계절이 어떻습니까? 날씨 좋은 날 며칠 있습니까? 날씨 좋은 날이 며칠 있어요? 365일 동에. 무슨 풍부한 날 몇 날입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해 뜨니까 날씨 추워가지고 날이 퍽퍽 치잖아요. 아, 이거 제대로 갑니까? 바로 이렇게 순자가 이 우주 자체를 선량하다고 안 본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배우니까 인간이 어떻게 봤어요? 이놈의 인성론을 우주론을 담거든요. 그놈의 하늘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 종자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순자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인성론과 우주론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순자는 지금 성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자를 지금 역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순자를 강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우주론이 인성론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론은 인성론을 생성한 것이에요. 우주가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인성을 순자는 악으로 봤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은 욕심덩어리고 욕심덩어리 통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혼란의 세계가 오므로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첫 단계는 뭐냐? 여러분은 성선설 말하면 공자 맹자 말하면 맹자가 학문을 더 주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건 아니에요. 순자는 법치주의로 가기 이전에 학문을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문에 대한 강조는 누가 한지 아십니까? 순자 고납편이에요. 순자 고납편 3편이 있잖아요. 상중하로. 맹자가 고납편 쓴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순자가 고납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도 안 된 놈은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우주에 의해서 인성이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한 데 따라서 그 이념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공허하기도 하지만 바로 순자는 그런 속에서 현실주의적인 법치주의가 나온 것이에요. 성선설 이거 사실은 원리 개념이에요. 이게 현상적이기보다는 현상 속에 원리를 찾는 거라고요. 원리를.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쉽게 애들 나누면 효성한다고 물건 잡히면 부모 입으로 넣어준 거 봤습니까? 지 입으로 먼저 가네요. 그리고 동생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다둑거렸습니까? 한번 쥐어박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아이 애들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쥐어박고 때리는 것부터 잘하네요. 안 가르쳐도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다둑다둑해서 효도 갖춘 거 형제간에 우애 갖춘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애들이 뭐 지금 동생이라고 업어준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발로 툭툭 차고 때리는 것도 더 좋아해요.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고쳐간 것이지. 아니 원래부터 타고난 효자도 있겠죠. 그러지만 부모 생각한다 치고 물건 질 때부터 부모 생각한 놈 없어요. 천출 효자도. 내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의 아들들은 전부 다 효성이 급진하여 물건만 들면 부모 드렸는지 몰라도 내가 본 자식놈들은 그런 놈 한 놈도 없네. 그러니 성선설을 하고 있어요. 성악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성악설이죠. 그게. 근데 왜 성선설이 원리 개념으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좋다. 이게 성선설이 원리예요. 그럼 좋다. 그럼 서로 보자. 또 말을 보자. 소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가르쳐서 이것들이 유전자가 변형돼가지고 바까리하고 말이라는 것을 달린 것을 연습시켰더니 이것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잘 달립니까? 그러면 만약에 훈련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돼갖고 잘 달린다면 이 소도 말처럼 한 몇백 년 가면은 말새끼처럼 잘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후천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길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고유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고유의 본성이 없는 것을 후천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면 영양 개 한 번 시켜서 아침마다 쳤다 굴듯이 개제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총명한 개도 멍청한 닭대가리 못 당하네요. 닭 본성적으로 새벽만 되면 우는 것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고유한 거지 없는 걸 집어넣고는 안 된 것이에요. 만약에 없는 걸 집어넣어서 가능하다면 개 눈이 오색을 봅니까? 흑백만 봅니까? 이 개 눈은 흑백뿐이 못 봅니다. 이게 근데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인도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도에 준 개라고. 그것이 빨간색, 파란색 건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장소 본 거예요. 개 눈깔에는 파란색, 빨간색 몰라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갇히면 되면 아니 걔 갑자기 빨간색 갇혀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은 주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를 봐보십시오. 소가 제일 처음에 쟁기질 잘합니까? 우리 촌에 살아보면 그러면 말이 제일 처음부터 사람 태고 다닙니까? 왜 늙은 말 뒤에다가 새끼 말을 달아가지고 약간 수레를 끕니까? 제일 처음에는 소고 말이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요. 그걸 살살 길들여갖고 쟁기질한 거 아닙니까? 쟁기질 한다는 것은 본성애가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선설의 논리구조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현상 속에서 보면 분명히 사람은 악한 짓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의 육체가 있는 이상 악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양심은 묻혀요. 그게 도심유미와 인심유의의 관계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도심이 없다면 가르쳐서 이게 만들어서 넣어진다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가르쳐서 만들어서 넣어진다면 앞으로 개나 닭이나 그 본성의 고유성 없이도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모든 습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해만 지면 봉사가 되는 닭눈깔, 개눈깔로 바꿔야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아지같이 성질 나쁜 놈도 가르치면 되는 거, 그 본성 속에 달릴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소라는 거, 지 마음대로 놔두면 소 쟁기질을 못해요. 이게. 쟁기도 다 가르쳐요. 그러나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거, 소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소 콧뚜레 뚫은 거, 말에 재갈 물린 거, 콧뚜레와 재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면 콧뚜레가 코를 뚫고 쌌더니 소코가 얇아졌습니까? 아니 말을 재갈을 물려 쌌더니 이놈의 말의 약점이 재갈 그 아버지가 있습니까? 소 콧구멍이 원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만든 거지. 콧뚜레를 했더니 콧구멍이 얇아졌다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래 있는 걸 제도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 콧뚜레 뚫고 말 재갈 물리니까 사람이 재갈을 만들어갖고 소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를 제어할 수 있는 원래 약한 부분이 말에게 그쪽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말을 안 들어도. 바로 소도 마찬가지예요. 콧뚜레 안에도 원래 소 콧구멍은 그쪽이 약해요. 그게 이와 같이 우리는 다 고유한 속성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선한 것도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는 거, 악한 속에서 선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고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성선설과 성합설의 고유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선설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성품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쩌냐고. 근데 그거에 그렇지 않아요. 범성의 인식에 대한 것이 수행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선설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치밀한 탐구와 본성에 대한 지식의 그 깨달음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 본성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아이고, 더 이상 그 부분은 그만 손대고 우리가 왜 그런 본성에 대하고 후천적인 것하고 관계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인간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우리 천명지 위성 배우셨잖아요. 하늘이 명해준 것이 하늘자리가 인의 근본자리죠. 그게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천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천지에서도 어떤 것이 인에 해당되냐면 이 추나추동 조화가 이렇게 날씨가 차갑고 만물을 죽인 것 같아도 이 차가운 서리빨이 오늘 내린 서리빨이 열매를 성숙시켜 주려고 서리가 되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장한 것을 이제는 열매를 맺어주려고 서리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죽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역사는 이런 거 요즘 우주란 말 하면 부담 후닥하게 한다고 내가 그 말을 쓰고 보니까 또 나도 어떻게 후닥거리 한 사람처럼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인식이. 천지가 하느님 모든 것은 만물을 살려서 내주려고 이 세상은 운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뭐 남의 종교 꼭 그런 말은 아닌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느냐, 왜 덮어주고 실어주느냐, 만물 키워주려고. 이게 바로 이 생물지심이 인간의 사랑의 근본자예요. 이게 그러면 생물지심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게 오형리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학에서 제사에 나왔잖아요. 오형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오형리정이라는 것은 천도의 떳떳한 영원 불변한 진리요. 하늘에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까 인간으로는 뭐가 바뀝니까? 인의예진한 인성지강인이라 그랬잖아요. 천도의 영원불변한 자리가 인간에 오면은 인의예지라는 강령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오형리정이 인의예지의 본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으면 오형리정이고 하늘에 오형리정이 사람 뱃속으로 들어오면 인의예지예요. 이것이 자, 그것이 천지의 생물지심이에요. 그래서 오형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운이나 형질로 말하면 오형리정은 뭔 글자로 바뀝니까? 금목수화가 오형리정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오형리정은 어느 측면에서 말하고 금목수화토를 오행으로 말한 것은 어느 것이고 그 3단계가 있어요. 바로 오형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리의 개념이에요. 원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건 같아요. 오행의 이치가 있으면은 오행의 이치로 말하면 오형리정이에요. 이치로 말하면 이 오형리정이고
오행의 기운으로 말할라 치면 금목수화토지요. 오행에는 기운이 있고 질이 있어요. 이게 오행에 올리고 하면은 온형이죠. 오행을 우리 하나씩 하면 금목수화토 아시잖아요. 여기에 토 빼면 금목수화죠. 그러면 추나추동이 목화 금수라고 해서 목화 금수의 배열 방법은 뭐냐면 이 온도의 차이예요. 이 해의 길이에 의해서 온도가 나온 것이에요. 이게 나무보다 불이 더 뜨겁죠. 물보다는 쇠가 덜 차죠. 바로 이 목화금수를 추나추동으로 돌리는 거, 이거 해의 길이에 의해서 온도를 정해놓은 것이 글자예요. 그러면 오행이 사계절에 운행하면 하늘에서 나무 토막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니 지금 가을이면 이제 10월이니까 겨울이라 하면 아니 하늘에서 물방울이 막 물이 도무차 돌아다니니까 정가산이 그런 말을 했네. 나 추나초동 때도 봄 되면은 나무 토막에 돌아다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뭔 놈의 추나초동이 목화금수냐고. 그 정가산도 그 억지로 썼어요. 그런 말은 아니고 오행의 기가 사계절을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뭔 소리냐면 기행어천이요 그래요. 이 오행의 기운이 하늘에 돌아다닌다 이 말이지. 방금 말한 나무 토막이나 쇳토막은 뭐예요? 질이에요. 질은 어디 있어요? 질구어지라. 질이라고 하는 건 모두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나무 토막과 쇳토막이 하늘을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기행어천을 말한 것이에요. 이 기운이 목화금수라고 하는 이 해의 길이에 의해서 그것을 오행의 기운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막 또 억지를 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가산 말대로 봄에 뭐 나무 토막이 둥글둥글 하늘에 떠다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가산도 그때 보면은 다산 선생도 어지간히 실학 주장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해요. 가을에 막 금이 쇳덩뱅이가 이제 철판이 하늘을 막 돌아다니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을 날씨가 쇠의 기운이라는 것은 약간 차가운 날씨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지. 아이 뭐 철판이 돌아다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논리를 했어요. 내 봐도. 아이 뭐 그분 것이 뭐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논리 구조예요. 기행어천 질구어지예요. 기운은 하늘에 운행하는 것이고 형질은 땅에가 다 있어서 금목수화토가 땅이 다 잡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원리 개념과 온형리경이라는 원리 개념과 이 원리 개념이 실현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씨의 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행어천으로 이것이 원리 개념과 이 날씨가 혼합돼야 만물이 싹이 트고 여름이 돼서 불기운이 돼야 팍팍 클 거 아니에요. 가을 되면 컸으니까 이제 웅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만물이 나는 것이지. 만물을 내주니까 나무 토막에서 뭐 다른 거 나온 거 봤습니까? 나무 나오지? 그건 질구어지예요. 질구어지. 그런 형질은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운행하는 것은 기운이에요. 이게 두고 쓰는 문자예요. 기행어천의 질구어지예요. 이 질구어지를 갖다가 하늘에 붙이면 안 된 거라고요. 그리고 목화금수라고 하는 것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의 길이에 의해서 온도가 이 우주에 변화하는 걸 말하는 것이 이
사계절의 해의 길이와 온도 차이 아닙니까? 이것을 오행으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 온도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고 사람이 아니라 만물들이 커나가고 웅축되면서 이게 다시 복식하기 야물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올리고 온형리정을 현실화시켜준 것은 오행의 기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만물이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온형리정을 다시 보시면 온형리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봄을 추나추동을 온형리정이라고 하죠. 온형리정은 추나추동인데 추나추동이 만물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장수장이에요. 이게 각기 분산시켜 말하면 그래요. 봄에는 나온다, 여름에는 큰다, 가을에는 걷어들인다, 겨울에는 저장한다. 이것이 가을, 겨울이 사실은 참 이것이 주역을 봐도 가을과 겨울의 구분점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그 주역에서는 가을, 겨울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변화로 표현해요. 변화. 변은 가을이고 겨울은 화예요. 변자, 화자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알쏭달쏭해요. 변자는 그 형태가 70%가 변한 것이에요. 화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변화 글자를 뭘로 언제나 놓고 써보냐면 개구리하고 올챙이를 말해요. 올챙이가 개구리처럼 다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변입니까? 화입니까? 그건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가을이라고 본 거예요. 화는 뭐냐? 완전히 올챙이가 아닐 때. 올챙이 꼬리도 떨어져 버리고 올챙이 피부도 아니고 완전히 변하면 화다 이렇게 봐요. 이게 가을과 겨울의 변화점이에요. 이 주역에서. 근데 이것이 우리 실물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구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을 되면 우리가 쌀이 다 익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밥에 본 것하고 겨울밥하고 어떻습니까? 가을에는 밥맛은 좋은데 쌀이 불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쌀이라도 겨울에 밥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불어요. 우리가 별을 익었다라고만 보고 멈췄다라고 하니까 봄, 여름처럼 그런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 열매 속에서 수확을 해놔도 더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증명을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게 가을과 겨울 관계가 수와 장자 차이예요. 이걸 주역에서는 수장을 변화로 써요. 이 부분이 아주 예매해요.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니 장자가 창고에 넣는 것이 장입니까? 기운이 걷어들여가고 기운이 응축된다는 소리가 장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를 한번 딱 봐보셔요. 자,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커나간 거 어떤 것이 커나갑니까? 봄에 났던 것이 큰 것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 무엇이 추수합니까? 가을에 새로 난 것 추수했습니까? 봄에 난 걸 추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생장수장에는 다 먼 글자가 붙어갖고 있어요. 생자가 붙어있다고. 생자가. 자, 이렇게 보면 추나 추동을 각자 말하면 계절의 개성이 있죠.
그러나 이걸 통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봄의 기운이 겨울까지 일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처럼 봄의 기운이 겨울에 일관한 것처럼 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사계절의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사계절을 통합하고 있는 일관성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설과 부분설로 나눈 것이에요. 바로 이 논리 구조가 인간 본성에 적용된 것이에요. 인의 예지의 인자를 부분적인 것으로 보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를 일관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성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온형리정이 인간으로 오면은 인, 예, 의, 지가 되죠. 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양인지 아시죠? 예라는 것은 꾸미는 것이에요.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에요. 정의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가지고 취사 선택하지, 정의라는 것은 더 키워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오르르자는 음의 속성을 갖는 것이에요. 지혜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분별한 것이거든요. 없는 것 분별합니까? 있는 데서 분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 자체는 사물에 존재하는 그 진리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지 내가 덧붙여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의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예의지가 되는 거예요. 온형리정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부분적인 말이 있죠. 하나씩.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는 글을 안 썼지만은 결국은 부분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마땅케 하는 것, 분별하는 게 다르죠. 그런데 뒤에 글에서 나올 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A 챙길 때가 우리 쉽게 말합시다. 인사한 것도 A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놈한테 인사했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지. 한번 멀리 보지 마시고 정말 미운 놈한테 인사하고 싶습니까? 이게 그리고 정말로 미운 놈한테 A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냐고요. 아무래도 같은 방에서 자는 부부지간이라도 애정이 넘칠 때는 아이고 간밤에 잘 잤냐고 어쩌냐고 하다가 살살 식어가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A 챙깁니까? 자, 그런 사람 100명 중에 하나 있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어디에 밑바탕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예의를 잘 챙깁니까? 그거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남자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30이란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이 밑바탕이 안 되고 예의가 챙겨지고 거기가 정의가 있고 애착도 없는데 보고 싶은 지식이 있어요? 자, 내가 좋아할 때 모든 것도 지식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애정도 없는데 분별하고 싶은 관심이나 두고 싶은 거 있냐고요. 인후애지도 이렇게 사랑이 모두 다 접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칙은 수어 사양 시비 그래 싸도 그게 다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한 것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하겠어요? 그거 안 된 것이에요. 다 이렇게 사랑이 밑바탕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봄에 났던 싹이 여름에 커가고 가을에 익고 가듯이 우리의 사랑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게 전체설이에요. 그래서 공자 당시에는 왜 인자만 말했느냐, 부분설보다 전체설로 공자는 인식한 거예요. 맹자에 이르러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분화해서 성리학설이 발전한 것이에요. 공자가 인해지 말 안 한 적은 없죠. 그래도 이걸 종합적으로 네 개를 인간의 본성이라 말한 적은 한 차례도 없죠. 이게 공자가 그랬던 이유는 인 속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통합했던 그 부분을 맹자에 이르러서 분석을 해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설이 나온 것이에요. 인해지가 나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작용이 치근, 사양, 수호, 십인데 치근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은이라는 건 마음 아파한 것이에요. 사랑은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이게 아이고 참 저거 안 됐다고, 가엾다고, 그건 치기예요. 은이라는 것은 마음 아플 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강한 놈한테로 사랑이 안 가요. 안 됐구나 한 놈한테 사랑이 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그래서 문예리 같은 남자들이 가끔 장가를 간 거예요. 달리 간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라고. 이 치근지심이 거기서 발동한 거예요. 만약에 그 치근이 없으면은 호랩이 될 놈 많습니다. 그게 치근 두 글자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막 여러분은 사랑하니까 막 꽃피고 아름다운 거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것이 사랑이, 방금 두 글자가 사랑이란 것이에요. 아, 저는 참 안 됐다고. 그래서 자원이간 여자들이 조금 기가 등등하면 남자가 불쌍하게 여기면 부인들께서 가엾게 여기시사 조금 힘들어드네요. 그게 치근지심 아닙니까? 공부는 성인 못 되려면 그걸 잘 응용하면 됩니다. 이거 집에 잘 응용하면은 좋은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여기서 나오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사양이라는 것이 뭐의 사양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끔 보면 표 살 때 사람 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 젊은이 그 앞에 있는 놈 좀 나오라고. 그건 사양이 아니에요. 사자는 내 것을 잘라낸다가 사자예요. 양이라는 것은 건네주다가 양이에요. 사양하고 싶으면 자기가 물러서 나와야지 남을 강제로 나오라고. 그게 어디 삽니까? 자기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건 남의 자리를 강탈한 거죠. 사자와 양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양한다라는 거, 내 것을 잘라낸다가 사자예요. 그리고 건네주면 양이에요. 그래서 남의 걸 갖고 인심 쓰는 거 사양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남의 것 갖고 인심 쓰거든요. 어이 자네 잘 사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거 사양입니까? 그건 남의 거 뺏어다 주는 거예요. 사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자는 내 것을 잘라낸다가 사자예요. 이게. 그리고 남의 것 갖고 인심 쓴 것이 사양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 사양 두 글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수호는 뭐냐? 수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오는 뭐냐? 남의 잘못을 증오하는 것. 이게 정의로운 것이에요. 정의는, 정의롭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증오해서 응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의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어디만 남용하고 있느냐, 숫자보다는 오자에다 중점을 둬요. 이게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숫자의 개념이에요. 부끄러운 숫자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의 부끄러움에 대한 양심의 가책보다는 남의 잘못을 잘 봐요. 이놈 눈이 앞으로 튀어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고요. 만약에 눈이 앞에가 하나 있고 뒤에가 있었더라면 앞뒤로 잘 봤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앞으로만 눈을 딱 박아놨더니만 자기를 못 봐가지고 남의 것만 봤던 거 아니에요. 그게 수어 두 글자예요. 이게 그 참다운 지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거 그렇다고 분별한 것이 그 지식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뭐 지혜라는 거에 단어 있습니까? 이게 옳은 것 옳게 보고 그런 걸 그렇게 본 것입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 뭡니까? 옳은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는 인식의 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이게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혜의 개념은 시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하는 거라. 아이고 오늘 그 인설을 엄한 소리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 예상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맹자 2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1시간을 인설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맹자의 그 의리설을 왕세지도에 살려서 다음 주에 하기로. 오늘 너무나 죄송합니다.